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부의 정책부터 다양한 보험 제도 변화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일이 이를 챙기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강의 시간에는요. 2020년에 싹 달라진 보험 보장 내용을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보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올 초부터 보장 내용이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보험 정보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질병 수술비를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통해서 2020년 가장 유리한 보험 정보 준비해 보시죠.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고 1대1 상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0년에 싹 달라진 주요 보장을 살펴보고 가장 저렴한 보험료에 큰 보장 가져가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현정훈 전문가님과 그 방법 살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월, 2월에 주요 보장에 있어서 싹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달라졌다. 어떤 게 달라졌냐면요. 대부분 가입자에게는 어떤 부담이 더 커지고 혜택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대폭 싹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내게 맞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필요한 대로 준비할 수 있는 숨어있는 가장 최대의 큰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싹 달라졌는지 주요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대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 금액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에 1,000만 원까지 가입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500만 원까지밖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체 기준이긴 한데요. 500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도 대폭 축소 제한이 됐습니다. 50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즉 50세까지는 5천만 원, 50세 이후는 5천이 아닌 4천, 3천, 2천까지 축소됐다는 점이 또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일반암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일반암과 1대1 비율 또는 2천, 3천까지 가입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1,0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암 진단비라든지 암 진단비라든지 2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려면 이제는 사망보험금이 연계되는 걸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암이나 2대 질환 또는 수술비리 보장을 가입하려면 사망보험금을 1억에서 1억 5천까지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는 100만 원만 가입해도 됐던 부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했던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기존에 50만 원까지 가입 가능했던 14급 보장이 이제는
10에서 30만 원까지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싹 달라진 부분이 불과 1월과 2월 사이의 변화인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숨어있는 최대 가입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DIY 플랜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라는 점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잠깐 통계를 보면 2018년도 사망 주요 원인을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녀 모두. 심장 질환이 2위, 그리고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도 암, 뇌혈관, 심장 질환에 대한 최대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손보사의 암 진단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40세 같은 경우가 5천, 41에서 50세는 남자 5천, 여자 4천, 60세까지는 남자 4천, 여자 3천, 그리고 61세에서 65세는 2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암과 연계되는 유사암에 있어서는 60세까지가 1,000만 원, 61세까지는 100만 원까지밖에 가입할 수 없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가입하려면 상해 사망이 1억에서 1억 5천까지 가입이 되어야만 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보 A사 같은 경우는 최근 출시된 상품으로서 일반암 진단비가 50세까지는 무려 1억 원, 그리고 60세까지는 8천만 원, 그리고 65세를 넘어서 70세까지는 6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바뀐 손보사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최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 유사암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에서 65세까지는 1,500, 그리고 66에서 70세도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손보사는 이를 위해서 상해 사망 연계가 1억에서 1억 5천까지 연계되어 있다라면 이 A사 생보 상품은 상해 사망이 아닌 상해 후유장애 500만 원만 주계약에 포함시키면 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A사 DY 플랜은 손보사는 대부분이 최대 100세 보장이고 이를 위해서 보험료 납입 방법은 갱신과 비갱신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료 부담에 따라서 갱신으로 할지 비갱신으로 할지 고객이 선택해야 된다면 A사 상품은 비갱신이고 종신 보장입니다. 언제든 종신토록 보장이 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그럼 종신이면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좋으면 뭐해? 종신이라고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가입하기 어려울 건데요. 자, 한번 이 A사 암플랜의 보험료 비교표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A사는 최대 1억까지 되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돼서 일반암은 다 3천만 원이고요. 유사암은 1,0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은 다 20년 기준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비사 같은 경우는 남자 40세가 51,970원, C사는 56,789원인데 반해서 이 A사 상품은 37,070원이면 됩니다. 즉 A사는 B사 대비 14,900원이 저렴하고요. C사 대비 19,719원이 저렴합니다. 대략 20%에서 30% 정도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은 종신인데 100세보다 큰 종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오히려 저렴하다면 이 부분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50세 남자도 5만 원인데 반해서 대부분의 B사와 C사는 2만 원 이상이 더 비싸다. 즉 저렴하게 들 수 있다. 60세도 7만 215원인데 반해서 B사와 C사는 9만 7천 원, 7만 1천 원입니다. 여기 C사 같은 경우는 60세는 3천이 아닌 2천밖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더 저렴하다.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숨어 있는 이 암 진단비를 크고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선택이 가입자에게 유리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암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유사암은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암 진단비의 10%, 그랬다가 2018년도에는 1,000만 원까지, 그리고 2019년에는 일반암과 유사암을 1대1 비율로 가입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반암 2,000이면 유사암도 2,000까지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2020년이 되면서 일반암의 가입 금액의 20% 이내, 그리고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사는 유사암 진단비가 대폭 늘어나 있다. 즉 어찌 보면 예전과 동일하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가 다른 손보사가 1,000에서 100으로 줄어든 상태에서도 A사는 3,000에서 1,500, 무려 66에서 70세는 손보사는 가입할 수 없는 데 반해서 A사 이 상품은 66에서 70세도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사망 연기 없이 후유장애 500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암보험으로서는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유사암은 그래서 2018년, 2019년에 내가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증권을 보시고 이 A사 보험 플랜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대 진단비를 말씀드릴 건데요. 뇌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혈관에 대한 부분도 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부분의 손보사는 500만 원까지만 이제 진단비를 가입할 수가 없는 걸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N사는 지금 2천만 원까지 아직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1,000만 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서 다른 손보사보다 무려 4배나 보장 금액을 크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서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줄어든 가입 금액 때문에 특정이라는 부분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유의 깊게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이런 특정자가 붙은 거는 그렇지 않은 것 대비 보장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특정 뇌혈관은 일반 뇌혈관의 64%밖에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그 다음에 기타 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대해서는 특정에서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자가 붙은 부분은 대부분 약 36%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허혈성도 그렇습니다. 그냥 허혈성보다는 범위가 적어서 허혈성의 1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급성승근 경색증보다는 물론 특정 허혈성이 크지만 그냥 허혈성보다는 10%밖에 되지 않는데 N사의 상품인 경우에는 이 허혈성 진단비가 가장 큰 허혈성 진단비가 무려 2,000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5대 기간 수술비입니다. 5대 기간 수술비는 회사마다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는 있는데 그 보장 범위나 횟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고 모두 지급되고 면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맥도 보상이 되는데 반해서 대부분의 보험사인 C사, D사, E사는 대부분의 폐에 있어서 면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5대 기간에 있어서는 50%만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B사는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통과되고 특히 폐질환에 있어서는 면책 없이 전체가 다 보장이 되는 5대 기간 수술비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사 같은 경우는 폐선적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그리고 폐에 있어서는 기흉이나 각종 폐렴까지도 보장이 된다. 대부분의 C, D, E사는 이 기흉을 보장하지 않는 데 반해서 B사는 보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같은 5대 기간이라도 살펴보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허혈성하고 심장질환인데요. 허혈성도 물론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심장질환 수술비입니다. 네, 가장 큰 범위입니다. 허혈성에서는 부정맥과 심장판막 같은 선천기형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는데 심장질환은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심장질환 수술비가 허혈성인지 가장 큰 심장인지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 가입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71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네. 실손의료비가 굉장히 계속해서 오르는 것 때문에 부담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71대 질병 수술비는 그야말로 매년 오르는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실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납입 면제도 있는 그런 71대 질병 수술비인데요. 여기에는 22대, 13대, 35대 치액이 다 포함돼서 이제 71가지를 해주는데 그중에 22대는 뇌혈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심부전, 폐질환, 간질환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모두 100% 지급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관열은 100%, 비관열은 50%인데 반해서 상관없이 다 100%를 주고요. 수술 해당으로 반복해서 준다는 점에서 제2의 실손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병자 부분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유병자 분도 뇌혈관이나 허혈성을 500만 원까지 그리고 71에서 80세까지는 200만 원까지. 네. 71에서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은 네.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심장 질환에 있어서는 부정맥, 즉 빈맥, 서맥, 그다음에 심방세동까지도 모두 포함한 가장 큰 수술 범위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보험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40세, 네. 그다음에 60세, 80세도 여성은 4만 900원, 남성은 8만 8천 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71대 수술비까지 더해진다면 더 큰 보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71대까지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20년 갱신 기준으로 50세가 3만 원, 60세가 4만 2천 원, 70세가 5만 4천 원, 80세도 3만 2,340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탠드 삽입으로 수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 71대 수술비까지 포함된 플랜을 하시면 내가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스탠드 삽입을 하게 되면 진단비에서 5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에서 1000만 원, 71대에서 500만 원, 2대에서 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80% 이상 후유장애를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 혜택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는데 대부분 가입자에게 부담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들었다면 이제는 나한테 맞는 DI 보장으로 더 크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플랜이 나와 있다. 이 부분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암, 2대 진단 71대는 어느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보험사마다 찾아가면서 DI 플랜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유병자에게도 마찬가지로 DIY 플랜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싹 달라진 주요 보장 내용 가운데서 Do It Yourself, 여러분들께 가장 유리한 DIY 보험 설계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 내용이 분류해지고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보험 중에서 정말 보석 같은 보험을 오늘 찾아와 주셨고요. 자, 지금 암보장이 줄어들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진단비가 가장 큰 보장이라면 여러분들이 1억 원의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 딱 한 군데 생명보험사에 있는 걸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진단비가 최대인데 지금 유일하게 손해보험사에서 2천만 원의 진단비가 가능한 보험을 딱 한 군데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장이 줄어들수록 맞춤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가장 유리한 보험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정훈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암이나 이대질환 발병 시에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단비나 수술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받으면 되게 저렴하던데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라는 게 전체 치료비 중에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5%고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간병인을 쓰는 경우에는 다 그 본인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치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는 반영구적으로 경제 활동이 좀 제한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수입 감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진단비, 수술비에 대한 준비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정부의 보장만 믿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의 5%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비급여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두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나 여러분들이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치료비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요, 5대 기관 수술비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71대 질병 수술비 정말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비례 보상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네,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5대 기간, 그다음에 2대 질환, 그리고 71대 수술비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손은 여러 개 가입하고 있어도 비례 보상이라면 이 부분들은 모두 가입이 중복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또 중복 가입이 된 만큼 중복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을 통해서 부족한 어떤 치료비의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자금 또 수입 감소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례 보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각각 준비하셔도 모두 따로따로 보장받을 수 있고요. 중복 보장뿐만 아니라 이 수술비는 반복 보장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수술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수술비도 여러분들의 보험 한번 리모델링 하는데 추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현정원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오늘은 2020년에 좀 불리해지고 있는 보험 가운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리한 보험 저희가 찾아드렸으니까 꼭 연락 주셔서 나의 보험 가장 유리하게 구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보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도 확인 받아보시고 내게 최대한 유리한 보장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질병 수술비입니다. 오늘은 현종훈 전문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질병이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종류도 많고 범위도 다양한데 네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 뭐 이런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참 든든할 것 같거든요. 네네. 질병 수술비 보장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수술비 그러면 상해하고 질병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이제 상해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가입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부분은 오늘 시간에는 좀 제외하고 제가 질병 수술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질병 수술비 그러면 그동안 또 앞서 강의 때도 얘기가 됐지만 뭐 2대 질병 수술비,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또 71대 질병 수술비에서 좀 혼란스러우신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가장 큰 범위는 아무것도 앞에 붙지 않은 질병 수술비가 가장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질병 수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숫자가 그래도 최대한 많이 붙어 있으면은 보장이 가장 클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숫자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질병 수술비의 좀 구체적인 종류나 뭐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류와 또 크기에 상관없는 가장 큰 범위는 질병 수술비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 수술비는 하나의 사고로 최대 365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어서 또 365일이 지나야만 새로 그 부분이 연이어서 수술받는다면 그 다음 365일을 좀 쉬어야 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병 수술비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대, 그 다음에 심내혈관, 그리고 5대, 1에서 5종, 종수술비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71대 같은 이제 숫자가 가려진 수술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종수술비라고 하는 것, 1종, 2종, 3종, 4종, 5종은 수술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종 수술이라면 좀 간단한 수술, 좀 크지 않은 수술이라면 5종 수술 그러면 아주 큰 수술. 그래서 개두, 개복, 개흉, 좀 열어서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1대다, 64대다 이런 거는 그 정해진 수술을 받았을 때 받는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요. 그런데 일단은 일종 간단한 수술을 할 때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험사를 비교해 주시면서 어떨 때 어떤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건 일단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수술비 71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두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정액담보기 때문에 중복 가입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데 왜 이런 질병 수술비를 제가 또 말씀드렸냐면 실손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질병 또는 뭐 2대다, 5대다, 71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단비 보장 금액이 워낙에 이제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로 또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비 재원 측면에서도 수술비까지 갖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2대 질환 수술비를 보면 크게 이제 A, B, C, D 4개 회사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 A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아닌 뇌질환 수술입니다. 즉 대부분은 뇌혈관 그러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거는 혈관 질환에 국한된 거라고 보면 A사의 뇌질환은 혈관을 넘어서서 상해 사고로 인한 것 그리고 양성 신생물에 의한 것까지도 모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대로 예. I 코드는 전부 다 질병이고 예. 그 뒤에 있는 D 코드는 상해로 인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되는 게 이제 A사 2대 질환이다. 전문가님, 근데 저는 지금 뇌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범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것보다 더 큰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뇌질환입니다. A사가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2대 질환은 심장에 있어서도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사고로 인한 거라든지 양성 신생물까지도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심장의 기형까지도 모두 보장이 되는 가장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뇌와 심장 쪽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자, 보장의 횟수라든가 보장 내용 또 어떤 게 다를까요? 네, 보장 횟수에서도 또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네. 이 2대 질환, 뇌하고 심장, 그것도
예를 들면 뇌질환이나 심장이 아닌 뇌혈관 허혈증에도 불구하고 연 1회밖에 되지 않는데 A사는 가장 큰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횟수 제한 없이 수술 때마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것들 있을까요? 금액이 궁금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네, 대부분은 뭐 3,000에서 이제 1,500까지도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연령의 조건에 맞게끔 이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질병 수술비도 보면 대부분의 회사는 10에서 30만 원으로 국한되어 있다라면 이 A사는 최대 150만 원까지도 보장이 된다. 즉 가장 큰 범위이고 수술의 종류 크게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30까지가 최대 가입인데 A사는 무려 150만 원까지 정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술비 중에서도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받는데 A사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최종 아마 선택도 A사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A사의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추천해 드릴 것은 일단 이대 질환이 없다. 네. 그러면 역시 A사입니다. 왜냐하면 뇌질환, 심장질환 가장 큰 범위이고 상해 사고 또는 양성 질환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대 질환만 내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A사를 선택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나는 아예 질병이 없어 질병 수술비가 근데 10에서 20, 30은 너무 적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A사 플랜을 하시면 최대 1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A보험사 상품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대 질환의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이 A사라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보다 더욱더 넓은, 가장 최대로 넓은 뇌질환과 심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정 범위에 해당할 때만 이제 큰 금액이 받는 게 가능하고 일반 질병이 수술할 때에는 최대 30만 원 정도가 보통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수술비를 150만 원까지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현정훈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진단비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진단비가 있으셔도 추가로 수술비를 꼭 보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를 가입할 때도 조건도 다양하고 보장 내용도 다양하니까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비를 비교해 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A보험사와 같이 가장 유리한 보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요즘 텔레비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예. 보험의 보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오래전부터 보험을 조금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집에서 좀 보려고 하니까 보험이 꽤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내서 조금 문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혹시 네.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연락 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봐드리고 어떤 문제는 있나 혹은 개선될 점 있나 살펴드릴게요. 우리 네.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46 정도 네, 됐어요. 40대 중반 되셨고요. 지금 혹시 약을 드시거나 병력이나 좀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가족력 이런 거는 없는데 네. 제가 그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드셨어요? 한 10년 전후 된 것 같아요. 좀 오래 되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어깨 수술도 했었어요. 7, 8년 전에요. 자, 이럴 때 좀 보장을 받으셨을까요? 그닥 그렇게 받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크게 한데요.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그럼 원하는 보장이 따로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거 더 추가해보고 싶다 이런 거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준비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문의 좀 드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을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메리츠 알파 보장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삼성생명에서 2건 가지고 계시네요. 변액연금 그리고 의료보장보험은 70세 만기로 보입니다.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2만 원 정도고요.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40대 중반의 여성 분이시라고 하고요. 10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고 또 8년 전에는 어깨 수술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송 보면서 정말 유리한 보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 보험 잘 가입돼 있는 건지 궁금하고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을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수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이렇게 봤는데 지금 네. 그 혈압약을 뭐 10년 전부터 드시고 계셨지만 그래도 뭐 실비를 고지를 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기존에 보니까 7, 8년 정도 돼가지고 뭐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기존 보험들이 그 이후에 다 가입된 것들이 실비가 가입돼 계셔가지고 보장을 제대로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총 그 가입하신 보험이 3건인데 여기서 보장성 보험을 일단 2건을 나누고 연금하고 따로 분리를 하다 보면은 지금 메리츠 알파 같은 경우에 가입돼 있는 거는 뭐 일반암으로 2천만 원, 고액암으로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각각 진단비 1,000만 원 있으시고 이 안에 네. 수술비가 조금씩 별도로 가입돼 계시고 그리고 네. 실비가 가입돼 계세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뭐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지금 봤을 때 크게 보장 자체가 보험료가 비싸거나 이렇게 보장이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입하신 시점이 2017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네. 이후에 4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더라면 단독 실손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단독 실손의 보장 범위가 조금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도수치료나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입돼 있는 게 이 안에 같이 별도로 있지만은 지금 같이 지금 진단비하고 한 증권에 지금 가입돼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단비는 갱신이 아니지만 실비는 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료 인상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단비 말고 실비는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하고 지금 네. 삼성생명에 의료비 보장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걸 제가 오래됐어요. 한번 예, 짚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삼성생명에 지금 의료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장기간이 거의 뭐 65세, 70세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고 지금 시청자님은 그나마 70세까지 보장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 안에 보장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네, 그 우리가 뭐 재해나 상해라는 용어는 동일하니까 뭐 사망보험금 일부 있으시고 그리고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있으신데 저희가 지금 그 조금 전에 강의에 방송을 했듯이 2대 진단비 뭐 뇌질환 뭐 심혈관 질환 이렇게 2가지를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돼 계시는 뇌출혈하고 심근경색으로 가입돼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많이 조금 좁으세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다른 뭐 보장 내용이 지금 종수술비가 1종에서 5종까지 있으시긴 하지만 이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까 1종이라는 수술비에 해당이 되면 뭐 거의 뭐 좀 내가 살아가면서 수술할 확률이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보장 내용은 10만 원 정도 가입돼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다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연금은 지금 올해 이렇게 완납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연금 같은 경우는 10년을 정도 지금 납입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연금은 추가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완납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납입하는 금액에서 추가 납입하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보장성 보험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보험을 넣을 때 보장성 보험은 건강 내가 혹시라도 아픈 질환이 있을 때 제대로 보장을 보고 해서 넣는 거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 하면서 제일 중요한
중요한 노후에 대한 준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연금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신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에 10년 전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변액이라서 조금 이율 자체가 뭐 투자 수익률에 의해서 변동이 되지만 지금 많이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연금 자체를 추가 납입하시면서 노후 보장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부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메리츠에 가입돼 있는 실비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료비 보장 같은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험료는 크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보험에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제안을 해드린다면 일반 암으로 다 보장되는 암 진단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뇌출혈 심근경색이 아닌 혈관, 심혈관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뇌졸중하고 지금 시청자님이 40대 중반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 가입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한도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점으로 이걸 문의를 주셔가지고 진단비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해 쪽으로도 우리가 100세 시대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돼 있는 부분의 보장이 의료비 보장은 조금 보장 기간이 지금 굉장히 70세까지니까 100세로 해가지고 상해 쪽으로 내가 혹시라도 미끄러지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장 부분도 100세로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방송에 뭐 71대 수술비, 34대 수술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질병 수술비하고 플러스를 한다라면 기존의 일종에 대한 수술비 10만 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술비로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보장 부분은 지금 보장 기간은 100세로 늘어나시면서 그리고 진단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넓은 쪽으로 보장이 되시면서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좀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되는데 단지 보험료는 지금 의료비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한 5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자님이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지금 보장성 보험으로 많이 납입 안 되고 계시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네네. 지금 보시니까 뭐 8만 5천 원하고 3만 5천 원 이렇게 10만 원 조금 넘는 부분은 준비가 되고 연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완납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보장을 조금 정리를 하신다라면 추가되는 부분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갖고 가시고 연금은 추가 납입은 내가 원하는 선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준비하신다라면 이 기존 상품하고 같이 유지하시면서 보장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오늘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두 건은 괜찮고요. 일단 연금은 추가 납입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후 준비해 놓으시면 든든하시잖아요. 그런데 삼성생명의 의료 보장은 70세라는 짧은 만기도 그렇고 보장 내용이 전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장이 아쉬웠던 부분을 원하셨던 대로 요즘 나온 보장들 중에서 최대한 좀 유리하게 진단비와 수술비로 구성해 드렸고 이렇게 챙겨가시면 시청자분이 걱정하시는 것 좀 많이 줄여가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장을 최대한 쉽게 받을 수 있게 리모델링 원하시거나 보험료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보장에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문자로도 간단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열어볼까요? 839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50대 여성입니다. 지인 설계사가 건강보험 가입 후에 걷기 운동을 하면 보험사에서 포인트가 지급되고 포인트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보험이 있나요? 자, 현정훈 전문가님,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이런 보험이 있나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측면에서 또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보사 중에서 한 개 보험사가 3개 상품을 가지고 이 혜택을 이제 누리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입하고 나면, 보험료의 5에서 10%, 15% 정도를 매월 3년간 이제 적립을 해주는데,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가입 이후에 걷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5,000보, 그다음 6,000보, 8,000보, 10,000보를 이렇게 15일 이상 연속해서 하게 되면
내가 내는 월 보험료의 뭐 만보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15%를 그 다음 달에 적립해 주거든요. 그럼 이걸 쌓아가지고 보험료를 내가 내는 부분을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보험사 상품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백 제도가 있어서 보험도 가입하고 내 건강도 챙기면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보험이네요. 자, 매달 걷기를 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포인트를 쌓아서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보험 정보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셔서 구체적으로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볼게요. 10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7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30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48살 남자인데 간편보험으로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수술 받은 병력이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이수기 전문가님 이분 가입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분이 2017년 8월 달에 이렇게 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하셨더라면 그 3.25에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네,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혹시라도 뭐 입원이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료 뭐 수술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초간편 보험도 딱 한 가지만 고지하는 상품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편복이 뭐고 가입 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암 진단비를 설계했을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편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부분 진단비 다 가입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아닌 암만 가입하고 싶다라면 암으로 간편암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편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5년 이내에 암에 대해서 진단받은 이력이 없으시면은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조금 덜 부담스러우세요. 보험료가 조금 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에 대해서 일반 암하고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방사선 치료비하고 암 수술비, 뭐 입원 일당, 암에 대한 모든 보장 내용은 다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보장은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3.25 조건 통과되실 거니까 괜찮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초간편보험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셔서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보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